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여자 사연이요 김사연입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과 또 이미 결혼한 부부 커플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가장 갈등의 원인이 되는 대화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공감을 해요? 공감이 너무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뇌 구조부터 사실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자들은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말을 잘하고, 그리고 또 감성이 좀 풍부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면, 남자들은 좀 논리적이고, 좀 사고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커플들만 그리고 여러분 부부들만 대화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남녀의 대화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자들이 여자와 대화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공감, 어떻게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남자들이 여자를 잘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보통 공감 했을 때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을 같이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은요, 같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느낄 수 없어요. 사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없고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공감은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을 느낄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겠구나라고 읽어주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요. 상대방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거예요. 자, 신발을 신는다는 건 뭐죠? 정말 철저하게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게 신발을 신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눈을 감고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잠시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럴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정을 느끼는 게 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어떤 감정이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물었을 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감정이나 뭐 느낌을 묻기보다 자, 그런 상황이었다면 당신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사고적으로 물어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면 감정을 뭐 그대로 다 표현하고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 사고형의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보다 이럴 때 어떠세요? 이럴 때 어때?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남자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게 어려울까요? 사실 남자들은요, 대화의 목적이 공감보다 해결이에요. 대화를 할 때, 그냥, 당신이 그런 기분이었겠구나. 아유, 당신이 그랬겠네. 이런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자꾸 해결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 해결은요, 우리 여자들을, 아내들을 뭐 무시하거나 또 뭔가 잘 못해서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꾸 해결해주고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이 뭔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자꾸 답을 주고 해결해 줄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먹자고요. 아우,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사랑해서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편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해결을 해 주시되 언제 해 주시냐면 공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아유 기분이 이랬겠네. 아유 당신 마음이 이랬겠네. 아유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당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요. 우리 아내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지고요.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 여보 나 있잖아. 아우 막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 나 요새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몸도 너무 이렇게 막 지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보통 남편들은 이런 상황에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힘들면 때려쳐. 라고 하든지, 아니 뭐 당신만 힘들어? 아유 나도 힘들어. 아유 나도 그냥 옛날 같지 않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들은 더 화가 나죠. 내가 이 인간한테 내가 괜히 나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공감해주고 해결해주는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우 여보 나 요새 회사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아우 몸도 너무 지쳐. 아유, 당신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구나. 아유, 몸도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지치는구나. 아유, 그렇겠네. 진짜 회사 다니고 또 집에 와서 또 집안일 하느라고 당신 정말 힘들고 많이 지치겠네.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 우리 아내들의 마음은 이미 다 풀렸어요. 괜찮아요. 자, 거기다가 또 해결을 원해준다면 플러스 알파로 해주셔도 돼요. 아유, 당신이 많이 이렇게 지치고 힘드니까 한번 이렇게 좋은 영양제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아니면 당신 한번 좀 쉬었다 가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읽어주지도 않고 감정을 이해해주지도 않은 채 답을 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면 사실 대화할 때 우리 아내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공감해 우리가 연습을 해볼까요? 아우 이렇게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아우 막 애들이며 또 부모님이며 또 이것저것 나갈 돈이 너무 많아. 아우 돈도 많이 없는데 아우 막 이렇게 아내가 나눴어요.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 뭐 우리만 가정의 달을 맞았어. 다 맞은 거고. 그리고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그렇게 좀 챙겨드려. 애들도 이때니까 좀 선물 사주고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내들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보다 먼저 공감. 이제 어떻게 공감해 줄까요? 아유, 맞아. 가정의 달이 정말 우리 그 1년 중에 가장 많은 행사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유, 정말 당신 마음 힘들지? 돈도 많이 들어가서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아유, 그랬겠다.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좀 더 해결해주고 좀 더 이렇게 답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여보, 내가 조금 다른 데서 좀 비용을 좀 절감해서 당신 좀 더 줘볼게. 당신이 알아서 써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유 그냥 이번 달은 조금 작년보다 조금 좀 덜 하자. 지금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든 상황이고, 물론 부담스러운 상황은 변함은 없지만, 이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 아내들의 마음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라고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할 것은 남편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감을 받고 자라질 못했어요. 보통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울면 보통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뚝! 남자 새끼가 모르라! 그냥 울어도 안 돼. 그리고 뭔가 아우 나 이런 상황이 좀 너무 막 짜증나 막 그러면 야 남자가 참아야지 남자니까 야 화이팅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 사실 자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사실 없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이 훅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릴 때 자기도 받아보지 못하고 어릴 때 해보지도 못한 공감을 어떻게 성인이 돼서 잘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남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도와주자는 거예요. 남편한테요, 그냥 알아서 해줘. 막 당신이 알아서 잘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남편들이 좀 공감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여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그렇게 막 해결하는 답보다, 아유, 당신 마음 그랬겠다. 아니면, 아유, 그랬구나.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라고 알려주자는 거예요. 저도 사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남편하고 한 10년간은 이거 이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알아서 내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10년 동안 하면서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왜? 우리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감정을 뭐 이렇게 수용받고 뭐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남편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해결해 주는 그런 말보다, 아유, 당신이 그랬구나. 아유, 고개 끄덕끄덕. 그리고 그랬구나. 이렇게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로봇이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희한하게요. 이렇게 로봇처럼 뭐 영혼 없이 그랬구나.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해줘도 내가 공감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남편도 그랬구나 뭐 리액션 해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이런 부분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제가 뭐 어떤 감정 단어를 쓰지 않아도 아유, 당신 그때 정말 화났겠다. 정말 아유, 짜증났겠다. 힘들었겠다. 라고 표현도 하지 않은 감정을 남편이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의 이런 부분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이런 말로 내 기분을 먼저 읽어주면 좋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결해주는 말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들의 언어 중에 정말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 구속 메시지라는 의사소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어떤 이런 이벤트를 받고 싶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물어요. 이번 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은 뭐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이제 여자들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알아서 잘해주기를.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됐어. 아유, 그냥 대강 해도 돼. 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말 속에 가로친 이중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날에 그냥 정말 대충 갔어요.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대충 갔어요.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될 때 우린 또 화가 나잖아요. 아니, 무슨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아니, 당신이 뭐 그냥 대강하면 됐다며. 나는 그냥 신경 써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었는데 이게 뭐야. 남편도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중 메시지를 쓰지 마시고 정확히 말해주자는 거예요. 여보, 이번 결혼 기념일날에는 우리가 옛날에 그 연애할 때 데이트했던 우리 거기 맛집 가서 우리 그거 먹고, 여보 선물은 우리 둘이 뭔가 이번에 커플링 하나 좀 새로 맞춰볼까? 아니면 여보, 나 이런 립스틱이 필요한데 립스틱 하나 나 사줄래? 나는 당신 뭐 넥타이 하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어떨까요? 정확히 들었잖아요?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알아서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해줄 것을 바라지 마세요.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했다가 안 되면, 좌절이 되면 또 화가 나거든요. 그럼 관계에서 또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자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가장 공감받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 남편이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가장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러고 있으면 우리 남편이 와서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안 물어보세요. 그냥 저쪽에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 책을 읽고 계세요.
그럼 또 화가 나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화내고 짜증을 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보 내가 좀 불안하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내가 여보 좀 내 옆에 와서 앉아줘라고 내가 부탁할게. 여보 내 옆에 앉아서 내 손 좀 잡아줘.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불안하고 막 이럴 때 그땐 좀 이렇게 안아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고 힘들 때 제 옆에 앉아주고요.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요. 특히 너무 불안해서 힘들 때는 저를 그냥 가만히 안아줍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다 보니까 남편과 더 친밀함도 느끼게 되고 남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대화의 정도까지 이르시려면 여러분 이렇게 매번 좀 연습하셔야 되고요. 훈련하셔야 돼요. 한 번 했다가 뭐 아유 안 되니까 포기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이 100세까지 갈 거 아닙니까? 보통 80세 뭐 100세까지 갈 텐데 이 긴 여정 속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연습을 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남편들도 사실 공감이 필요해요. 남편들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래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또 공감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아이러니하게 남편이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꾸 제가 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유 왜 자꾸 답을 줘? 내 마음 좀 공감해줘라고 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들도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연습을 한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아내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한 요소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고 또 그 입장에 머물러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그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가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만 잘해줘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 가운데 받았던 어떤 상처나 관계에서 받은 어떤 스트레스나 또 힘든 것들이 사실 누군가 내 마음을 잘 공감만 해줘도 치료될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고요. 성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해 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잘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르면서 우리 입장에 서서서 정말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또 우리와 같은 어떤 인생의 또 희노애락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람한테 받을 수 없는 공감 예수님을 통해서 좀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이 공감 또 따뜻하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주는 사연녀 김사연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부부생활 3탄, 부부의 대화, 서로 잘 공감해 주기.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도움을 받고 싶고 또 사연을 보내고 싶은 내용들은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1회 정도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 그리고 결혼하는 커플들 부부들에게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제 그런 당신이 좋다. 결혼 생활의 실질적인 많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성격 차이, 또 부부의 성, 부부의 대화, 부부의 수많은 갈등들, 뭐 가사 분담, 부모 잘 떠나기, 많은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 이 그런 당신이 좋다를 읽으시고 여러분 결혼 생활
부부 생활, 슬기로운 부부 생활 잘하시기를 이 사연녀 김세연이 응원할게요.